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서는 조건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작성해 본 프로그램은 첫 번째 줄 수행하고 두 번째 줄 수행하고 이렇게 순차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결국은 입장하는 데이터는 모두 한 가지 흐름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자, 하지만 이런 경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건에 따라 다른 동작을 실행하는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우리 앞에서 조건식을 만들면서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조건식을 판단하면 true 또는 false라는 값이 얻어졌습니다. 자, 그럴 때 그 값에 따라서 true인 경우에 수행하는 문장, 자, 그리고 false인 경우에 수행하는 문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넘버라는 값을 입력받고 그 넘버라는 변수의 값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출력하는 문장이 서로 다를 때, 예를 들어 당신은 짝수를 입력했습니다. 당신은 홀수를 입력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처리를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처럼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처리를 할 수 있는 문법, 조건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식에 따라서 서로 다른 처리를 할 수 있는 문법, if 조건문입니다. if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조건식에 따라서 참, 거짓, 이렇게 다른 처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if 조건문의 다양한 형태, if else 조건문과 if elif 조건문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if 조건문을 학습하면 조건 만족 여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동작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 3가지 제어 방식을 멋지게 그림으로 소개합니다. 자, 우린 이제까지 첫 번째 순차 구조에 대해서 대부분 다뤘었죠.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그 다음 세 번째 줄, 이렇게 순서적으로. 자, 이게 기본입니다. 자, 이게 기본인데 때로는 두 번째 선택 구조가 필요합니다. 잘 같이 가다가 때로는 남학생은 이쪽으로, 여학생은 이쪽으로. 때로는 자, 학번이 짝수는 이쪽, 홀수는 저쪽.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의 만족 여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갈림길로 나뉘어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물론 각자 처리를 하고 이제 다시 만나서 또 한꺼번에 같은 처리를 진행하기도 하는 거죠. 자, 나중에 배우는 반복 구조도 중요한 제어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선택 구조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자, 선택 구조를 위해서 if라고 하는 키워드 조건문이 만들어져 있다고 했죠. 자, if 조건문의 형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지금 순서도가 그려져 있는데 만약 조건식이 참이면 조건식의 결과는 참 또는 거짓으로 나오죠. 자, 참인 경우에는 문장 2를 수행합니다. 거짓인 경우에는 수행해요, 안 해요? 수행 안 해요. 수행 안 합니다. 자, 참일 때는 문장 2를 수행하고 거짓일 때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건식의 만족 여부에 상관없이 둘 다 문장 2는 이제 같이 갑니다. 자, 이런 상황을 코드로 작성하기 위해서 파이썬은 if라고 하는 키워드를 정의합니다. 그럼 우리는 타이핑할 때 어떻게 하냐면 if 그다음에 한 칸 띄고 자, 가로 열고 조건식을 이 안에 사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 반드시 콜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콜론을 반드시 찍어줘야 합니다. 자, 콜론을 찍고 엔터 치면 커서가 이렇게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돼서 커서가 이곳에서 깜빡입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지우면 안 돼요. 반드시 들여쓰기가 돼 있어야 합니다. 자, 거기에 코드를 작성하시면 그 코드는 바로 true일 때만 수행하는 이 문장을 작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계속 들여쓰기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들여쓰기를 내가 지우잖아요. 다시 앞으로 나가요.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이 if랑 나란히 위치하도록 문장을 작성하면 이 문장은 이 문장 2에 해당합니다. 즉, 조건식의 true, false와 상관없이 다 같이 수행해야 되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문법을 배웠으니까 자, 한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if 조건식 콜론 문장 11, 12, 13이 들여쓰기로 한꺼번에 돼 있어요. 즉, 이 녀석은 전부 true일 때만 수행하는 문장이에요. 자, false인 경우에는 수행하지 않고 이렇게 문장 2로 수행을 합니다. 자,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타이핑을 하는 거죠. if 이거 무턱대고 실습하시면 뭐가 필요해요? 지금 이전에 에버리지는 먼저 구해놨어야 돼요. 에버리지 값이 있는 상황에서 자, if 가로 열고 에버리지가 90보다 크거나 같은가? 이걸 비교합니다. 조건식이죠? 조건식 비교연산자. 자, 결과값은 참 또는 거짓. 자, 참이면 어딜 수행해요? 여기. 자, 에버리지가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축하합니다. A등급입니다. 이걸 프린트해요. 자, 그 다음에 성적 평균 프린트해요? 안 해요? 합니다. 참이든 거짓이든 하죠. 자, 90점 이상이면 91점이면 자, 축하합니다. A등급입니다. 성적 평균 91점입니다. 라고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false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false인 경우에는 조건식을 비교를 하죠. 에버리지가 90보다 크거나 같은가? 아니, 만족하지 않아요. false. false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콜론 아래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빠져나와서 프린트. 요 문장 달랑 하나만 수행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85.5 에버리지가 이런 학생은 지금 마지막 문장 2만 수행을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조건식 만들기에서 수행한 코드 있었죠? 자, 그 코드 아래쪽에 다음과 같은 if 코드를 추가해서 작성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코드도 있습니다. 재밌으면 이거는 하고 좀 별론데? 그러면 일단 눈으로만 봐도 용서가 됩니다. 자, 평균 점수에 따라 등급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등급 90점 이상이면 A등급, 80점 이상이고 90점 미만이면 B등급, 70점 이상이고 80점 미만이면 C등급, 60점 이상이고 70점 미만이면 D등급, 60점 미만이면 그냥 다 F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평균 점수를 입력하도록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평균 점수니까 제가 인티저가 아니라 플롯, 실수형으로 받도록 처리를 했네요. 요렇게 지금 어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에버리지가 90보다 크거나 같은가 먼저 비교를 했죠. 자, 그렇다면 그레이드라는 변수에 A라는 문자를 집어넣어줘. 자, 80점 이상이고 90점 미만인가? 라는 비교는 지금 두 번째 조건식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걸 만족한다면 B라고 그레이드에 집어넣었죠. 자, 각각 이 경우 자, 내가 입력한 점수에 따라서 이 중에 하나는 걸리겠죠. 이 중에 하나는 걸립니다. 자, 그래서 그레이드 값의 값이 자기가 원하는 등급이 알파벳이 기록이 되고 자, 맨 마지막 문장은 모두 다 수행하는 문장이죠.
자, 프린트, 그레이드, 변수값 출력하고 등급입니다. 라고 출력이 됩니다. 자, 들여쓰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들여쓰기가 지금 이렇게 에버리지, if 이렇게 한 줄, 프린트 이렇게 나란히 한 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자, 미션 1입니다. 정수를 입력하면 절대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방금 전에 봤던 성적 등급 매기는 것보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미션 1은 합시다. 자, 생각해 봅시다. 알고리즘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정수를 입력했어요. 자, 사용자가 정수를 입력했어. 자, 절대값을 출력해야 돼. 자, 양수나 0을 입력하면 절대값 출력하기 위해서 다를 게 없죠. 입력한 그 값 그대로 출력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절대값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죠? 그렇죠. 음수를 입력하면 어떻게? 음수를 입력하면 절대값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오, 힌트 써 있네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절대값으로 변환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받아요. 자, 입력을 받아서 넘이 음수인가 이 조건식을 쓰는 거죠. 자, 음수인가 이 조건식을 비교를 해서 음수야, true를 만족하면 어떤 처리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1을 곱하는 처리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음수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넘이 0보다 작은가 조건식을 비교하고, 자, 그렇다면 참인 경우에만, 음수인 경우에만 넘 값을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저장합니다. 0이나 양수라면 마이너스 1 곱할 필요가 없죠. 그냥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if 다음에 else라는 구문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수행할 문장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참일 때도 수행하지만 거짓인 경우에도 다른 명령을 해야 되는 때, 그럴 때 else라는 키워드로 사용합니다. 자, 순서도를 보시면 조건식을 비교를 하죠. 참 또는 거짓이 나오는데, 자, 거짓일 때 수행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표기한다? else라는 키워드로 표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if 조건식 콜론 다음에 나오는 녀석은 참일 때 수행하는 부분. 그렇죠? 자, else 키워드, else 코드 콜론하고 나오는 부분은 거짓, false일 때 수행하는 부분. 자, 들여쓰기가 다시 밖으로 빠져나왔다면 어떤 부분? 참이든 거짓이든 다 같이 만나서 함께 가는 구문. 이해가 되시죠? 끄덕끄덕. 자, 짝수와 홀수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짝수와 홀수를 판별할 때 어떤 거 이용한다 그랬죠?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으면 짝수. 그랬죠? 자, 조건식을 0과 같은가 비교를 했습니다. 자, 0과 같은가 비교를 했으니까 이 조건식을 참으로 만족한다는 얘기는 짝수예요, 홀수예요? 짝수. 거짓일 때는 홀수. 자, 그래서 참을 만족할 때는 짝수입니다. else 주고 홀수인 경우에, false인 경우에는 홀수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홀수입니다. 출력을 하고 다 같이 프로그램 끝났습니다. 이렇게 출력하도록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나누기를 해야 되니까 이 경우에도 int, 자료형, int라는 자료형 변환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 코드는 작성 따라서 해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지우고 나서 다시 한번 나 혼자 힘으로 작성해 보세요. 자, 이제 미션 2입니다. 결제할 금액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자, 문방구에서 새학기를 맞이해서 자, 내가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산 총 금액의 10%를 할인해 준대요. 자, 그런데 내가 구매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5%를 추가 할인해 준대요. 자, 그런데 얼마를 결제해야 될까? 이제 이걸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내가 구매한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하면 구매한 물건의 총액, 그 프라이스의 가격이 지금 10만 원을 넘었나 넘지 않았나를 체크한다는 거죠. 10만 원을 넘었으면 할인율이 5% 추가 할인이니까 결제할 금액은 0.85만큼 곱해서 계산해야 되고, 자, 10만 원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나는 0.9, 10%만 할인을 받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서도가 아니라 수도 코드, 의사 코드로 지금 작성을 한 겁니다. 자, 의사 코드는 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로 내가 메모를 작성하는 건데 마치 코드로 금방 옮겨 놓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순서적으로, 절차적으로 작성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저처럼 변수의 이름도 정했다면 변수의 이름도 기록해주면 코드를 작성하기 한결 쉽겠죠. 자, 순서도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의사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구매한 금액을 입력을 받습니다. 자, 그 값을 프라이스 변수에 저장을 하죠. 자, 그리고 할인율 결정을 합니다. 프라이스 값이 10만 원 이상인가 라는 조건식을 둬서 이 할인율을 0.85 또는 0.9로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제할 금액은 방금 구매한 프라이스에다가 레이스를 곱해서 결제할 금액을 결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끄적끄적 작성한 코드, 의사 코드가 있으면 자, 파이썬 코드로 옮겨서 작성할 수 있겠죠? 누가? 여러분이. 자, 저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구매한 금액을 입력을 받습니다.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야겠죠? 자, 뭐예요? 정수형으로 바꾸고 프라이스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배운 if 가로 열고 조건식은 프라이스 변수값이 10만보다 크거나 같은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콜론 빼먹으면 절대 안 돼요. 자, 콜론 하고 엔터 치면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됩니다. 자, 이 블럭은 언제 이용한다고요? 만족할 때. 10만 원 이상 샀을 때. 자, 그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 else는 어디에 맞춰 있어요? 줄이 if에 맞춰 있어요. else 다음에도 콜론. 자, 그 다음 엔터 치면 또 들여쓰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레이스의 변수값을 0.9로 하겠다.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빠져나와서 어마운트 값은 프라이스 변수 곱하기 레이트. 자, 이런 경우에 내가 10만 원이 넘었냐 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곱해지는 값이 0.9 또는 0.85로 곱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결제할 금액은 자, 얼마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에 굳이 int라고 쓴 이유는 빼고 한번 출력해 보세요. 넣고 출력해 보고. 제가 왜 int라고 썼는지는 실행해 보시면 압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배워봅시다. 이번엔 elif가 있습니다. elif는 else와 if의 줄임말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else, if의 줄임말. 그럴싸하죠? 자, 바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순서도 보시면 자, 조건이 여러 개예요. 자, 조건식 1번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조건식 1 관점에서 판단을 한 거죠. true 아니면 false. 자, false인 경우에는 어디로 가죠? else. else로 갔는데 else 안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조건식 2가 있는 거죠. 조건식 2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if를 만나야 됩니다. 자, 이곳에 else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if를 또 만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줄여서 elif라고 쓰는 거죠. 자, elif 해서 또 조건식. 자, 그 다음 들어가면 true일 때, 다시 else가 나오면 false일 때 수행하는 문장이죠. 자, 한번 작성해 봅시다. 자, if 조건식 콜론 문장 1. 자, elif 조건식
두 번째 거, 그 다음 콜론, 문장 2. 자, 이런 식으로 결국 마지막은 else 이렇게 끝납니다. 자, 가장 간단한 예제, 정수를 입력하면 양수냐, 영이냐, 음수냐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몇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되죠? 세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되죠? if 조건식은 참이냐, 거짓이냐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자, 그런데 세 가지로 나뉘고 싶다면 조건식을 한 번 더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는 양수를 먼저 판별하고 양수가 아닌 경우. 양수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0이거나 음수인 경우죠. 자, 그 경우에 이제는 음수인 거를 판별하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 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if 조건식은 양수인 경우를 판별하는 거죠. 0보다 큰가? 자, 참이면 양수, 거짓이면 else로 넘어가는데 다시 if를 만났으니까 elif. 자, 그럼 그렇다면 자, 이곳에 넘어온 애들은 누구예요? 다 0보다 큰 애들은 아니에요.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입니다. 자, 그래? 그렇다면 0보다 작은가? 자, 0보다 작다면 음수다. 그것도 아닌데, 자,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0보다 크지도 않았고 작지도 않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정수 0. 그래서 0이다 라고 판별하는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는 엘리프 구문에 대해서 한번 따라서 실습해 보세요. 자, 이걸 이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미션 3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균 점수를 입력하면 등급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그쵸? 앞에서 봤습니다. 앞에서 평균 점수 입력하면 등급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if 조건문에서 작성해 봤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if elif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점 이상이면 A등급, 아니라면 이미 90점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라면 내가 조건을 뭘 생각하면 되냐면 90점 아래여야 된다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if에서 이 조건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elif를 쓰면. 이미 90보다 크지 않으니까 else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90보다 크거나 같은가? 참. 그 다음 이 경우에는 이제 다 뭐예요? 90보다 크지 않은 경우니까 이제는 조건식에서 그럼 80보다 크거나 같은가? 이 정도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코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먼저 90보다 크거나 같은가? 아니, 그렇다면 80보다 크거나 같은가? 아니, 그렇다면 70보다 크거나 같은가? 자, 점점 기분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60보다 크거나 같은가?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마지막에는 넌 F야 라고 결정이 난 거죠. 자, if else, if elif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if 조건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문입니다. 조건문은 프로그램의 실행 구조 중에서 선택 구조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구문입니다. if 조건문, if else 조건문, 그리고 if elif 조건문에 대해서 그 차이를 이해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자, 이 조건문을 어떤 조건문을 사용해야 되는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습을 꼭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